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고점 찍었나? 사실 주가의 뭐 영원한 고점과 저점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면 또 시장 관점에서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업과는 별개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뭐 같이 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 영상은 이제 2월 20 오늘 7일자 영상이 되고요. 항상 투자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있죠. 일단 뭐 주가부터 먼저 보고 올까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한 4.7%.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뭐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내려가는 힘인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할 때 뭐 4% 정도는 상승할 때도 움직이니까 그만큼 하이닉스의 변동성 과거보다 좀 큽니다. 최근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고점을 찍었다 말았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투자자분들의 관점에는 더 누구나 주식을 고점에 팔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매수를 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기를 논하지 않겠어요? 그 관점으로 보는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다리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월 26일자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디램 제조회사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3E 24GB 8 하이를 만들었다. HI는 선단입니다. 선단. 8단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H200에 탑재할 예정이고 2분기 정도. 2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상으로 하게 되면 4월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HBM3는 5세대 HBM 반도체를 말하는데 용량은 24GB고 선단은 8H면은 8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재할 예정이고 뭐 내용 뭐 성능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경쟁사 대비해서 30% 낮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경쟁사라고 하면 당연히 하이닉스겠죠. 예,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12단 36GB 용량도 24에서 36으로 커지고 단수, 적층 단수 같은 경우도 12단 제품의 샘플링 시장을 언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주 큰 그림에서 지금 뭐 HBM 관련 반도체 개발에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들이 집중함을 볼 수 있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약간 80달러에서 멈췄습니다만 최근에 15%까지 상승하는 기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하이닉스한테 덕일까 실일까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도 2분기부터 실제적으로 HBM3E를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상관없다. 어차피 캐파 커지는 거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경쟁사가 이렇게 기술 개발이 빨라지게 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파이. 왜냐하면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선점하는 효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인 걸 감안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론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뭐 데이터로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은. 근데 여기에 또 한번 약간 여기서 이제 잠깐만 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H8 이런 게 나오니까 저도 뭐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반도체라는 게 용량하고 속도잖아요. HBM이라는 게 우리말로 바꾸면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니까 브로드밴드라고 말하는 게 대역폭입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을 이제는 빨리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붙여둔 거죠. 예, 붙여놨고 지금 3글자가 붙으면은 4세대, HBM3가 5세대인데 이게 스택이라고 적혀 있죠. 뭐 8, 12, 12 이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8단, 12단 이게 적층을 쌓아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 깨기로 생각하게 되면 8이면은 이 8장이 깔려 있는 거고 12단이면은 12장이 깔려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좀 전에 이 내용은 8단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8단 24GB, 8단 24GB를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HBM 5세대로 갔을 때 36기가 쪽으로 캐파 커지면서 12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직은 뭐 우리가 외신 보도만 보고 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완성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샘플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시온 테스트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기술이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수율이라 그러거든요. 수율이라는 게 양산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뭐 아무리 뭐 HBM3 12단 36GB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개 중에서 제대로 된 양품이 50개도 안 된다면 이런 뭐 하나만 하겠죠. 예, 그런 거는 또 앞으로 지켜볼 과제가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삼성이 또 한번 기사를 날리네요. 뭐 이런 계산인데 하이닉스보다 빨랐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용량 HBM3를 개발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3 같은 경우는 캐파 기준으로 32GB HBM3이니까 5세대 12H란 말은 뭐냐면 12단 선단을 말하는 겁니다. 요 중에 12개 쌓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36GB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경쟁사 하이닉스보다 그쵸? 지금은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24GB 8단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양산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샘플 제공을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캐치 마크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은 날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뭐 마이크론의 뭐 이런 이슈라든지 삼성전자 이슈가 큰 역할은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하이닉스의 뭐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뒤졌다.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주가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가 관점에서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엔비디아 효과도 있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12조짜리입니다. 112조. 주식 수는 무려 7억 3천만 주 정도가 되죠.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 54%입니다. 그러면 하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루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뭐 5천억 이상 거래가 됩니다. 5천억 이상. 그러면 그 누군가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수급 주체 분석을 딱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도가 많습니다. 그쵸? 매도가 많아요. 연기금도 팔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약간 비중을 줄이는 거고,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단타를 치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사실 단기 성향이 좀 높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한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매매 추이를 놓고 보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인데요. 뭐 지분율 자체가 54%까지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지분 자체를 늘리고 있다는 층에서는 긍정적인 면. 근데 한쪽에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흐름 자체를 매매 추이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가 이제 주가 흐름이 되고요. 위에가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약간 핑크색인데, 외국인 투자가는 주식을 이렇게 사고 있어요, 연초로. 근데 기관 투자가는 대략적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대략 한 11월 1일 날 1,400만 주 기관 누적에서 최근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만큼 많이 줄었죠. 기관은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 1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투자자별 동향에서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는 많이 1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 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3만원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한 3만원 정도의 레벨을 보였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승세가 주춤된다 보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 관점에서는 이걸 고점을 찍었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월봉 분석을 해봐서 만약에 밸류 분석은 떠나고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이닉스 주가 흐름인데, 하이닉스는 확실히 지난해 대략 하락 추세선 기준으로는 10만원대가 돌파하면서 지난해 한 6월달 이후로 지나긴 하락 사이클을 돌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고점이나 저점이나 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마디 가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0년도 하이닉스 지금을 뭘 비교를 하냐, HBM 시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견은 빼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 주가를 이렇게 마디 분석을 해보면 보통 마디는 사람들이 50에서 100%에 대한 차익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8만원 가격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50% 12만원, 60% 더블 16만원이 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상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16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는 거죠. 물론 약간 짜맞추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월봉 관점에서는 쏘소. 하지만 월봉 분석에서도 보게 되면 주가는 이게 뭐 신고가 영역이고 바닥이고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 100조가 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월간 움직이는 시장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는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 한 5년 기준으로 대략 20%에서 25%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보면, 그러면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24%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런 재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느냐? 이건 또 별개의 이슈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장의 크레딧과 시장의 파워와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호재성 재료를 날려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저게 확실한 건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물론 저걸 하나를 올라갈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이런 거고, 근데 개별주라면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데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었나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하이닉스의 지금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단순하게 시장이 내려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내리는 이후에는 하이닉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좀 지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고점을 찍은 나는 누구나 예단할 수 없는 거고, 고점의 기준이라는 거는 투자자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엔비디아 관련이나 HBM 관련된 이런 이슈 자체는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기술 진보를 위해서 고단 적정, 얼마나 높게 많이 쌓을 용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뭐 TSV 공정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의 HBM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숙제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 뚝뚝뚝뚝이 앞으로 진행될 되는 과정이라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응할 건 없다. 다만 주가 관점에서는 시장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한쪽이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는, 외국인이 사지만은 매수하는 강도가 떨어지고 매도하는 강도가 강해진다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